국회에 입성한 지 2주 됐는데요. 공개 행보를 안 하다가 어제야 이렇게 TV 앞에 섰습니다. TV 앞에 섰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지자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인천에서 만난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아니 일부러 그랬다는데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올라가고 7kg 빠지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당을 바꿔주시는데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꼭 하실 거지요? 의원님 끝까지 지지할 거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국회 입성한 지 2주 됐는데 얼굴 안 보이다가 어제 이 지역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인물 보셨겠지만 이재명 의원입니다. 소장님, 네. 이렇게 2주 만에 공개 행보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 대표에 나오려는 어떤 출마 명분을 이제부터 쌓아가는 것 아니냐, 어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책임론이 굉장히 비등했잖아요. 거기에 네. 가장 결정적 대상의 어떤 인물로 지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개 행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던 건 맞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칩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개 행보의 어떤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속칭 개딸들이라는 그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격한 언사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중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던진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뭐 전대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일부에선 나오지 말라, 일부에선 나가라,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집중적인 대상이 이제 언급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작의 어떤 행위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조만간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잠시 언급이 되긴 했지만 어제 자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지지층을 향해서 좀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달라 당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격의 빌미가 되고 말이란 칼과 같아서 사람들이 살을 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설득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이런 것들이 자꾸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당부하는 목소리 같이 들으셨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같이 했고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보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특히 친이재명계 쪽에서는 룰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룰 변경에 대해서는 개파를 떠나서요.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 45, 그다음에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그러니까 합해서 45죠.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일반 국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이게 과연 국민들의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의원의 표를 45%나 반영하게 된 것은 사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좀 긴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의원이 지금 45%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당심을 좀 반영하고 민심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개파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룰을 변경하는 것이 또 개파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파를 떠나서 이 룰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치다 보면 또 개파 갈등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번에 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선수들이 다 뭐 동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룰을 손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 개파를 위한 룰 변경이 아니라 얼마나 민심이나 당심을 받아서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의원이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당, 또 당원 조직이 단단한 정당, 그게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일단 대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는 늘리자.
지금 보면은 저 뭐 이렇게 개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 늘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대 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첫 행보에서 이제 전대 룰을 언급한 거는 어떻게 하든 고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지금 대의원이 과대대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 사람이 당원이라든가 국민의 몇십 배의 어떤 투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민심과 굉장히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될 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대표 뽑는 룰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룰로 이제 변경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대룰 변경에 있어서도 사실은 민주당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런 어떤 노력들 그렇게 해서 권리당원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는 것이 차기의 어떤 선거들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룰 변경에 관해서 민주당 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또 한 명의 인물에도 굉장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지사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친문계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구심점이 돼서 새로운 당내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문 적자로서 당시에 또 많은 이제 지지자들도 계시고 또 친문 계열의 어떤 적통성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8.15 사면이 되신다면은 당연히 친문의 구심점으로 떠오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두고 좀 네.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친문의 어떤 뭐 그 구심점이 나타나서 또 친문 세력들을 규합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뭐 이번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8.15에 어떻게 김경수 지사를 사면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김경수 지사는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됩니다. 김 지사는 우리 그 민주주의의 그 근본적인 원칙, 선거,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무슨 친문의 적자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 높은 국민이 여론을 뒤집고 선거판을 흔든 이런 분을 다시 받아들이지 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이제 신의 한 수다. 보수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게 되면은 친문이 세력을 다시 모으면서 이재명 의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누군가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꼼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어서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 개최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윤리위 위원장인 이향희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고 뭐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더해지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름은 없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 다 이게 징계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리위가 열려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번의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이 2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표심 사냥이 끝났으니까 네. 사냥개를 삶아먹는 이제 토사구팽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10년 동안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내공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와 이준석 당 대표 간의 어떤 정치적 힘겨루기 이런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비대위원으로서 같이 일했던 바도 있는데 지금 뭐가 그렇게 좀 화가 난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첫째 이제 경찰 수사가 있고 이제 지금 윤리 결정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지금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 결론 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도 경찰청장 바뀌고 서울 경찰청장 그 인사 다 나고 조정이 돼야지 아마 판단 내지 현재 경감 경위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 저 사건 결론 내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윤리위. 그럼 그 경찰 수사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그 뭐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논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까지 아마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저 이준석 대표 측에 그 자료를 다 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 내달라고 한 자료 중에는 팩트 뭐 예를 들면 뭐 성상납을 했느냐 아니면 뭐 무말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질문 중에는 대표로서 네. 당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했다고 보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품위 같습니다. 유지 위반을 했냐고 보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의한 그 팩트보다도 어떤 정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여당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했느냐 이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꼭 그 이준석 대표가 품위를 유지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판단의 문제가 조금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윤리위 안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어떤 판단이 내리더라도 그 판단은 나름 존중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차기 공천을 논의할 수 있는 혁신이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친윤계와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인 건 맞다. 보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 보통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계와는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조금 호의적인 이준석 대표가 뭐 네. 어떤 정치적인 전략 같은 게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만약에 각을 세운다라면 네. 이건 이제 정적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지 않겠다,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저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해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생을 시켰는데 예. 대통령을 떠받들 이 세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워낙 갑작스럽게 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경선 통해서 대선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하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떠받칠 세력이 있었거든요. DJ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동교동계,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상도동계, 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친박계,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계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중심 역할을 잡고 국회를 통해서 이 행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줬는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가 계시지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을 해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단지 몇몇의 윤핵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누가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대표 주자냐? 이준석이냐? 이준석은 아니라고 이제 윤핵관 또는 이 그 내부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친윤 세력의 어떤 구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준석 흔들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여야 모두 당내 권력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해서 해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